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에드워드 AP1님께서 또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에드워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와서 산 시간이 더 많지만 중간에 몇 번 한국 다녀오고 느낀 점 플러스 장단점에 관해서 짧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국 장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한국과 다르게 남들과 비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뉴욕이나 캘리 같은 곳은 기름값이나 세금 비싸긴 하지만 대체로 기름값이 한국보다 싸고 집 차고에서 간단한 정비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마트 가서 장 보고 집에서 해 먹으면 한국보다 물가가 싼 것 같습니다. 주거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뉴욕 제외 공기 참 좋습니다. 아틀란타 기준 동네에서 산책하기 좋고 차 타고 20-30분 나가면 숲속에서 산림욕도 가능합니다. 직장 기회 미국에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일하다가 더 좋은 연봉과 환경에 따라 이직하는 거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나이, 외모, 성별, 인종 때문에 차별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장사 기회 요즘 경쟁이 좀 심해지긴 했지만 미국 오셔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돈 착실히 모으고 큰일 없이 지낸다면 자식들 키우고 은퇴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단점 치안 요즘 들어 총기 난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공권력에서 그만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미국 개인 파산의 60%는 의료비 때문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의료 서비스는 한국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응급실 한번 가면 돈 엄청 깨지고 정말 급한 경우 아니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지역차가 있지만 인건비, 렌트비가 비쌉니다. 역시 지역차가 있지만 자기 차가 없으면 동네 마트 가기도 힘듭니다. 운전은 정말 필수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고 자기 힘으로 해나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이민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지만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차가 있겠지만 제가 미국 남부 아틀란타에서 22년 살면서 느낀 건 제가 미국 문화, 영어에 많이 능숙해졌지만 여전히 미국인들은 저를 이방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신분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많고 특히 불체자 분들한테는 자리가 없습니다.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미국 22년 사셨구나. 가장 마음에 드는 장점이 이거네요. 남들과 비교하는 경우는 없다. 한국은 남들과 비교를 너무 많이 해요. 한국은 어느 정도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굴련이? 한국은요, 비교할 수 있는 건 다 비교해요. 요즘에 애들도 비교합니다. 애들끼리도 비교해요. 요즘에 애들이 뭐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어린이집 가면? 비교하는 거 배웁니다. 너희 집 몇 평이냐? 너희 집 브랜드 뭐냐? 어디 사냐? 너 옷 뭐냐? 신발 뭐냐? 아버지 직업 뭐냐? 아버지 연봉 얼마냐? 엄마 이쁘냐? 안 이쁘냐? 아빠 이쁘냐? 안 이쁘냐? 이런 진짜 비교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다 비교를 해버려요. 비교 공화국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은 지금 비교의 끝에 달리고 있어요. 특히나 에드워드님, 미국에서 만든 인스타그램이 이 비교의 어떤 휘발유를 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이. 인스타그램 프로그램이 특히 여자분들한테 비교에 어떻게 보면 정말 화신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애들이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다 비교합니다. 차라리 뭔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비교하면 모르겠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쪽으로 비교를 해요. 진짜로. 이건 정말 부럽네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외국으로 가시는 분들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남들과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비교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아까 기름값 얘기했는데 아까 한국 기름값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에드워드님이 기름값 올랐다고 막 걱정이라고 했는데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1리터에 1,090원 얘기했습니다. 저번 지금 아틀란타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리터당 휘발유 가솔린이죠. 미국 차 아마 대부분 가솔린일 거야. 리터당 1,090원. 그럼 한국 얼마냐? 한국은 제가 오늘 주유소를 봤는데 리터당 1,550원이에요. 거의 3분의 2 가격이네요. 지금 미국 기름이. 그리고 한국 기름값이 올랐을 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에드워드님. 한국 기름값 한참 올랐을 때 얼마인지 아세요? 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2,000원. 리터당 2,000원. 한참 올랐을 때. 작년 겨울이었죠. 2,000원 있어요. 2,000원. 그래서 차 몰기 겁난다는 말도 나왔잖아요. 기름이 미국보다 싸다. 훨씬 싸네요. 그리고 간단한 정비 같은 거. 예. 그리고 부러운 게 뭐냐 하면요. 운전하기 좋다는 거. 그러니까 운전을 이제 고속을 밟을 수 있다는 것. 이제 그 대구나 뭐 서울 같은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행거리가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내가 알기로는 제한이 크게 안 걸려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도로가 넓고 광활하다 보니까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운전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추월도 많이 해야 되고 차도 많다 보니까 좁은 땅에 차가 많다 보니까 운전 난이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 골목길 같은 거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 미국은 골목길 자체도 별로 없잖아요. 골목길 자체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도로 사정도 넓고 그리고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한국은 주차의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잖아. 차를 몰고 가더라도 어디다 차를 대야 될지 누가 내 차를 받고 갈지 안 갈지 막 걱정한 태산이잖아.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서울은요 차 댈 데가 없어요. 이게 네,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차를 조금이라도 가까이 주차되잖아요. 그럼 바로 딱지 끊으러 와요. 그런 게 문제인데 미국은 그런 거랑 상관없네. 어떻게 보면 땅이 넓으니까 물가가 올라갔길 했지만 마트 가서 장 보고 집에서 해 먹으면 물가보다 싼 거가 한국보다 싼 거 한국 비싸요. 많이 비싸요. 그 미국산 고기 삼겹살 있지. 그냥 거의 한 1.5배 수배 차이 납니다. 한국은 한돈이라고 해서 한국이 돼지고기가 있는데 한국 돼지고기 안 먹어본 지 꽤 됐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은 한근을 하거든요. 100g도 얼마씩 하는데 한국 돈은 2,700원 정도 해요. 지금 3,000원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싸죠,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에 한근이 600g이거든요. 한 2만원 돈 한다고 합니다. 삼겹살. 삼겹살 부위 기준으로 미국 삼겹살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비싸요. 지금 고기를 안 먹어본 지 꽤 됐어요. 한국 사람들. 지금 목살도 한 100g이 한 2,000원 넘을걸. 2,000 한 2, 300원 할걸. 한 번씩 마트 가서 보는데 한돈 비싸요. 그래 놓고 뭐 한돈 먹으라 그래. 비싼데. 한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장난 아닙니다. 미국은 양반이네 어떻게 보면. 캐나다도 내가 알기로는 100g당 한 1,000원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삼겹살이. 네.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100g에 3,000원 돈이에요. 2,500원, 3,000원 돈. 한국 식당 가가지고 삼겹살 먹잖아요. 삼겹살이 1인분에 한 150g 되는데, 남자 둘이서 먹잖아요. 한 13만원 나와요. 한 끼 13만원. 한국은 지금 물가 폭탄이에요, 폭탄. 장난 아닙니다. 뭐 치킨 한 마리에 한 2만 3천원, 4천원? 그 배달비까지 들어가잖아요, 배달비. 한국은 배달비를 받거든요. 3만원 돈이에요. 3만원 돈. 그렇다고 버는 돈이 늘어나냐? 버는 돈 늘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거의.
근데 그 와중에 한 봐봐요. 버는 돈도 많지 않은데 밖에 나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거기다가 커피까지 먹고 차까지 몰고 있어. 그래서 돈이 모이겠냐고. 뉴욕지의 공기 좋다. 2, 30분 가면 숲속에 3일용. 한국은 공기 안 좋아요. 예. 직장 기회. 이게 사실 가장 좋은 것 같아. 한국하고 가장 다른 점이 이거예요. 뭐냐면 한국은 나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장에서 차별이나 지원의 어떤 자격을 박탈당해요. 자연스럽게. 한국은 모든 직장, 뭐 연예인도 그렇고 거의 뭐 돈을 받는 직장에서는 나이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나이 먹으면 이제 돈을 더 받는 것보다는 은퇴를 해야 된다요. 은퇴. 나이 먹고 이제 어느 직장에 오래 다니다가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돈을 더 못 받아요. 사실상 끝이에요. 그 돈이. 그래서 한국은 그런 말 하잖아요.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 말 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없다고요. 미국은 나이 먹어도 실력만 있으면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거의 정반대죠. 완전히 반대죠. 한국은 나이 차별받고 뭐 출신 차별받고 그리고 학벌 차별받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헤아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 안정적 직장이 최고잖아. 안정적 직장이 뭐 공무원 같은 인기 많은 게 그런 거야. 공무원은 이제 일을 잘하고 못하고 간에 일단 안 잘리고 짬밥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호봉제가 일종의 그런 거예요. 게임으로 칠 레벨.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공무원이 인기 많은 이유가 한국의 대부분의 직장들은 고용 보장이 안 돼요. 고용 보장이 안 되고 그 한 직장에서 대기업을 다녔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두 번 다시 그 돈을 못 받아요. 그만큼의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갈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공무원 시험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은 일단 안 잘리고 1년 단위로 이제 호봉제, 레벨업을 한다. 레벨업. 1호봉, 2호봉이 있단 말이에요. 레벨업 한단 말이에요. 레벨업 하면 할수록 돈이 올라가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공무원 열풍이 부는 거고 이해가 되죠 이제. 장사의 기회. 경쟁이 심한데 안 돼. 근데 이거는 잘된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니야. 물론 나 봤을 때 망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이건 잘된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잘하신 분들 기준. 왜냐 적응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웨드워드님이 잘된 분들 그리고 좀 읽은 분들만 어떻게 보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얘기하신 것 같아. 난 적응 못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아먹은 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단점에 대해서 볼까? 단점은 내가 우려했던 그대로네. 치안. 치안은 한국과 너무 삽니다. 한국 이 시간대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한국은 새벽에도 술 먹고 뻗은 사람도 많습니다. 네. 여자분들이 새벽에 잘 돌아다녀요. 술 먹고 있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고 들었어요. 새벽에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뭐 술 먹고 하는 나라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게 뭐 너무 많으니까 뭐. 근데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국도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이 치안이 계속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료비 이것도 넘사죠. 극과 극이죠. 의료비는 사실 우리나라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좀 혜택이 좋아요. 의료비가 뭐 큰 병 아니면 웬만한 건 의료비로 다 커버됩니다. 의료비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죠. 국민건강보험으로. 근데 미국은 돈도 돈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보험 적용이 안 돼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프면 큰일 나고 그리고 특히나 뼈나 관절 같은 거 뭐 절단이나 아니면 이제 이빨 부러지는 거 충치 생기는 거 그리고 골절 이런 거 나면 절단 난다고 들었어요. 지방 기름 뽑힌다고 들었습니다. 뭐 뭐 이제 인대 손상이나 아니면 뭐 다리 골절, 예. 뭐 이런 거 나가면 진짜 재료를 치료받는 거 고사치고 돈
예, 돈. 그리고 미국의 어떤 병원은 제가 알기로 들었어요. 그냥 병원 온다고 다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병원에서 내가 원하는 보험 조건하고 맞냐 안 맞냐. 예, 보험 조건 이게 맞아야 돼요. 보험 조건이 안 받으면 그 해당 병원은 그 환자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위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렇게 하잖아요. 병원 망하죠. 우리나라는 만약에 뭐 환자 이제 거부하잖아요. 그럼 뉴스에 바로 나옵니다. 그럼 한국에서 욕 드럽게 얻어먹어요. 예.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가 나오잖아요. 개인 병원에서 만약에 치료해야 되는데 환자 안 받죠. 그럼 바로 병원 어딘지 잡혀 나와가지고 바로 박제당하죠. 박제당해가지고 완전 욕 엄청 먹죠, 여러분. 셔터 내려야 됩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그 의사가 환자를 거부하면 범죄예요, 범죄. 범죄입니다. 그거 자체가 범죄예요. 환자가 자기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그걸 거부하잖아. 그러면 범죄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왜냐면 의무가 있어요. 보증인적 의무가 있거든요. 환자는 이제, 그러니까 의사는 무조건 이제 환자를 해야 되는 그 보증이, 그러니까 부작위 의무가 있어요. 자기 의무가 있어요. 자기 의무. 그러니까 간호사랑 의사는 내가 전공하는 이제 그 질환에 환자가 왔을 경우에 반드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치료해야 되는 그 법적 의무가 있어. 한국에서는. 그 의무를 지켜야 돼.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죄가 돼요. 그러니까 뭐 보험 적용이고 뭐고 다 떠나서 무조건 오면 자기가 치료할 수 없는 건 모르겠지만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거면 무조건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 렌트비가 비싸다. 근데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인건비 비쌉니다. 렌트 비싸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자. 의료관광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의료관광. 예. 의료관광하러 왔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때 욕먹잖아. 자기 차가 없으면 동네 마트 가기도 힘듭니다. 예. 우리나라는 동네 마트 너무 가까이 있어요. 제가 사는 지역마다도 100m의 마트, 그러니까 대형 마트가 5개 있고 편의점만 10개가 넘어요. 근데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예. 정말 시골 같은 데 아니면 마트는 다 있어요. 걸어서 다 있어요. 뭐 편의점도 다 있어요. 대신 편의점 음식이 비싸죠. 이게 편의점이 뭐 많아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어서 편의점 찾았다는 얘기 됩니다. 지금 편의점 이 중에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 편의점에 360에 24시간 하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에는 사실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뭐 대중교통 다 돼 있으니까. 광역시는 사실 뭐 시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버스하고 뭐 지하철만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사실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 운전할 필요가 없죠. 서울 안에서만 돈다고 치면 운전하면 더 힘들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주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고 자기 입으로 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 사회는 좀 뭔가 도와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하면 이렇게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좀 젊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나이 드신 분들 좋아하는데 젊은 친구도 요즘에 좀 개인주의가 심해요. 약간 아메리카 마인드입니다. 에드워드님.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인드 아십니까? 알바노라고 하잖아. 그 개인주의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살다 알바노. 영어로 말하자면 네버마인드. 미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네버마인드란 그 마인드 다 가지고 있지. 네버마인드 얼마나 유명한 뜻입니까? 너바나 3집 그 절대 명반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네버마인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알바노를 탑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 문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졌다기보다는 내가 볼 때 언어 문제인 것 같아요. 언어 문제. 언어하고 문화 문제인 것 같아. 왜냐하면 완전히 미국 언어를 완전히 탑재하고 오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냥 와가지고 서서히 배워나가는 분들이 있어도 완전히 영어를 이제 탑재하고 나서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언어의 문제인 것 같아. 문화적 적응하는 게. 언어가 안 되는 분들도 가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생각해가지고. 아니면 기본적 의사소통만 가능한 정도로 해서 간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말을 하고 싶어도, 물어보고 싶어도 대화가 안 되니까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점 하나 더 추가시킬까요? 단점 월세. 네, 월세 비쌉니다. 월세. 한국도 비싸지만 미국은 더 비싸다. 네, 월세. 물론 이것도 주마다 다릅니다. 주마다 다른 실리콘밸리는 완전히 무슨 월세가 예, 천문학적이죠 완전히. 예, 월세. LA도 월세 때 미치잖아.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장점 하나 추가하십시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캠핑 같은 거 많이 하죠. 그 왜 보면 캠핑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사잖아. 그거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왜 캠핑카 같은 거. 예. 미국 영화 보면 왜 보면 사람들 왜 차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달리잖아요. 뭐 그랜드 캐니언 달리는 거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집값 비싸다 보니까 돈 모으기 전까지는 캠핑카 같은 거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고 자고 하다가 존버하다가 이제 돈 모으면 이제 사는 거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월세로 나가면 이제 돈을 못 모으니까. 취미생활 가능하다고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그 프라모델 같은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타미야 좋아합니까? 타미야? 타미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양덕들 타미야 엄청 좋아할 텐데 별 2개짜리. 양덕 형님들 그 일본 프라 좋아하잖아. 일본 게임이나 일본 프라 좋아하는 걸 알거든. 덕질하시는 분들. 예, 별 2개짜리. 잘 산다고. 얼마인지 모르겠네. 미국 타미야가 엄청 크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이게. 그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양덕 형님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예, 모델도 많고. 난 그게 부러워요. 예. 양덕 형님들이 그 별 2개짜리 엄청 좋아하거든. 엄청 좋아해요. 양덕 형님들이 반다이나 이제, 반다이, 하세가와, 그리고 이제, 하세가가 뭐냐면 이제 일본 그 프라모레 브랜드인데, 전차하고 비행기를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또, 우리 양덕 형님들이 탱크랑 전차 좋아하잖아. 비행기하고. 타면은 이제 IC카 전문적으로 만드니까, 양덕 형님도 IC카 좋아하잖아. 집에 IC카 몇 대씩 가지고 있을걸요, 아마? 우리나라는 IC카 가지고 있어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IC카를 굴릴 곳이 없어, 이게. 길이 좁다 보니까. 혹시나 로드킬 당할까봐 굴릴 데가 없어.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그런 IC카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 집안에 트랙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설치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 주광이 좁고 딱딱딱 붙어있다 보니까 예전에 미니카 같은 거 예전에 어릴 때 여러분 망고 같은 데 보면 미니카 코너 돌다가 이탈하잖아. 그럼 차에다 로드킬 당해서 짜부되는 거 굉장히 많이 썼잖아. 미국은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이게. IC카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잖아요. 한국은 여러분 IC카 굴리면 눈치 봐야 돼 이게. 학교 운동장 아니면 굴릴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미국 형님들이 그 타미야 모델 중에 이제 하샷이라고 하십니까? 하샷이나 이제 아반떼, 한국차 아반떼 말고요. 일본 타미야 아반떼 있습니다. 보통 아반떼를 얘기하면 한국 아반떼 그 얘기하는 게 미니카 아반떼 얘기할걸요, 미국 사람들은. 예. 그 아반떼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아시카 중에서.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 들었어요. 예.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근데 우리 에드워드님 그래도 미국 땅 사니까 좀 만족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많이 만족하시겠네. 앞으로도 잘 만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